안녕하세요. HLB와 마찬가지로 메지온도 주가가 하락하자 무상증자 카드를 꺼냈습니다. 1주당 신주 2주를 줍니다. 그러자 다행히도 메지온은 10시 6분에 하한가가 풀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2연속 점 하한가를 갈 뻔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 과거 HLB는 무상증자 후 15거래일 2주 뒤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HLB와 메지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 공통점은 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방어를 위해 무상증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차이점은 주가 하락의 원인입니다. 2021년 2월 16일 HLB는 증권선물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메지온은 유대나피를 심사하던 FDA가 회사가 제출한 NDA 자료로는 승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시험을 제안하였다는 회의 내용을 밝혔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HLB는 임상시험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의혹이었고 최근에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고 의혹을 해소했습니다. 반면에 메지온은 FDA 허가 불발입니다. 따라서 HLB는 장대음봉으로 하락했지만 메지온은 그럴 겨를도 없이 점 하한가를 갔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메지온은 추가 임상시험을 실시한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 능력을 가진 슈퍼 폰탄 환자들을 제외한 임상시험을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 능력이 뛰어난 슈퍼폰탄 환자들이 포함되면 효능을 입증해야 할 신약 유대나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기 어렵겠죠. 슈퍼폰탄 환자는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 유대나필을 복용해도 눈에 띄게 운동 능력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슈퍼폰탄 환자가 포함된 픽 VO2 지표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겁니다. 슈퍼폰탄 환자의 운동 능력이 정상인에 가깝다면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하고 임상시험을 하면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유대나필의 FEAR 임상시험이 시작된 이후에 슈퍼폰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나와서 회사는 나중에 알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FEAR 임상시험 디자인에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슈퍼폰탄 환자의 존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됩니다. 선천적 단심실증 환자가 수술 후 정상인에 가까운 능력을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상세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기 전에는 회사가 알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메지온은 임상시험 전에 슈퍼폰탄 환자를 제외하지는 못하고 임상시험 후에 슈퍼폰탄 환자를 사후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 그 결과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에게서 유대나필의 효능을 통계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듯이 사후 분석은 FDA 허가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메지온과 주주님들은 아마도 슈퍼폰탄을 제외한 사후 분석 결과를 보고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FDA가 허가를 거절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래서 FDA 허가 불발 소식이 전해지자 메지온의 주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FDA 허가 불발 가능성을 서서히 반영해 오던 게 아니라 제자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한 번에 반영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몰랐다는 뜻입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슈퍼폰탄 환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 공지사항은 2022년 1월 9일자였고 메지온은 신고가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눈치 빠른 투자자들이 다음날 보유 물량을 던졌는지 메지온은 개파락 장대음봉이 출현했습니다. 메지온은 슈퍼폰탄을 제외한 환자들의 픽 VO2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밝혔습니다. P밸류는 0.023입니다. FDA 허가 불발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나서 평가를 하자면 이 사후 분석을 보고 희망을 가질 게 아니라 저 사후 분석은 소용없다고 판단하면서 주식을 던졌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몰랐던 겁니다.
회사도 FDA 허가가 될 줄 알고 사후 분석을 열심히 해서 NDA 자료로 제출했죠. 회사도 그런 상황인데 일반 개인 투자자는 도저히 알 수가 없죠. 회사가 사후 분석을 준비하는 걸 보니 저렇게 하면 FDA 허가를 받을 수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게 전부죠. 메지온 사례를 통해 느낀 점은 무지의 공포입니다. 신약 개발 회사 투자는 생각보다 진입 장벽이 높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식 수준에 따라 진입 장벽을 못 느낄 수도 있고 처절하게 진입 장벽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뭘 잘 모를 때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니까 모든 것이 마냥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완벽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건 누구나 HTS를 열면 할 수 있지만 미래에 내 주식이 어떻게 될지 아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주식의 미래를 알려면 임상시험 결과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고 FDA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전문 지식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지나고 나서 되돌아보면 자명하지만 정작 매수할지 매도할지 판단해야 하는 시점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중요한 시그널이 등장했을 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서 주가는 평온하지만 나는 눈치채야 하는 것이죠. 큰 사건의 전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 눈치 보지 말고 내 판단을 믿고 던져야 합니다. 오픈다트는 공시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오픈 API입니다. 요청 URL에 종목 코드를 입력하면 원하는 공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종목 코드를 알아야겠죠. 고유 번호는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를 포함하는 기업 식별 번호입니다. 반면에 종목 코드는 상장회사만 포함하는 기업 식별 코드입니다. 따라서 고유 번호의 부분 집합이 종목 코드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고유 번호가 아니라 종목 코드입니다. 전체 고유 번호를 먼저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서 종목 코드를 솎아내겠습니다. 고유 번호를 다운로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요청 URL과 API 인증 키입니다. 요청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하고 API 키를 입력한 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고유 번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 번호는 출력 포맷이 압축 파일, zip 파일이기 때문에 zip 파일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읽어줍니다.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콥 코드는 고유 번호, 콥 네임은 회사명, 스타 코드는 종목 코드입니다. 모든 회사는 고유 번호를 부여받지만 비상장 회사는 종목 코드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오로지 상장 회사만 종목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예를 들어 다코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는 있지만 종목 코드는 없습니다. 상장 회사만 추려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빛네트는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고유 번호도 있고 종목 코드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시를 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종목 코드는 6자리 숫자입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회사들만 쭉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후 주가는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 통계를 내보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겁니다. 고유번호를 다운로드 받았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무상증자 공시도 요청 URL이 필요하고요. 필수 파라미터는 4개입니다. API 인증키, 고유번호, 시작일, 종료일을 반드시 입력해줘야 합니다. 요청 URL과 파라미터 4개를 입력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저는 너무 많이 돌려서 사용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대로 돌렸다면 최근 무상증자를 결정한 회사들의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지온 회사명과 2022년 3월 22일 공시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한도가 막혔으니 우회하여 무상증자 일정을 정리해둔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살짝 노가다 했는데 회사명, 종목코드, 공시날짜를 사용해서 무상증자 후 주가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무상증자를 공시했던 8개 종목의 결과입니다. 공시 당일도 상승 마감했고 공시 다음 날도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는 공시 당일 상한가를 갖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와 플랜티넷은 공시 다음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는 공시 당일에도 공시 다음날에도 주가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슈퍼폰타 환자는 정상인에 가까운 운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슈퍼폰타 환자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요. 그래서 메지온이 몰랐습니다. 최근 무상증자 공시로 당일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한 종목, 다음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두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